안녕하십니까. 얍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1인 가구가 가구수 전체의 33.4%를 차지합니다. 716만 6천 716만 가구, 그러니까 이거 색 곱하면은 한 2200 안팎의 가구가 있는데 그 33.4,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삽니다. 그런데 1인 남자와 1인 가구 여성과 누가 더 잘 살까요? 그리고 누가 더 행복하게 살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720여만 되는 가구 중에 그 남자 여자를 구분해보면 대개 65세 이상들은 남자가 적습니다. 여자보다 한 15% 안팎. 그러면 인구 전체는 어떻고 그 남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가처분 소득의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중간에 위치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넘는 인구를 줄 세워서 그 중간에 사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이를테면 200만이라고 하면 200만 원에 50% 미만이니까 미만 99만 원, 100만 원 미만 99만 원인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냐? 15.3입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아까 그걸 상대 빈곤 그러는데, 중간에 선 사람들의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인구 전체로 보면 15.3%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요. 저만 해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제 가족 넷. 그런데 아들 서울에 와서 하나씩 방 얻어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아내하고 살고 있고 4명이 세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 상대 빈곤율,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이 여성인 경우에는 얼마나 되느냐? 무려 55.7%입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남성보다 가난합니다. 그럼 남성 1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 중위소득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은 34.5%입니다. 34.5%.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 가구 중에 세 가구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데 그 세 가구 중에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여자 남자를 나눠보니까 여성이 이렇게 상대 빈곤한 사람이 55.7%, 절반이 훌쩍 넘고 남자는 34.5%. 전체 이렇게 평균해가지고는 47.2%입니다. 47.2%. 그러니까 47.2%라는 것은 절반 가까이가 1인 가구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물론 저처럼 이렇게 미혼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전체 인구로 보는 것보다는 3배 이상 높죠. 그런데 65세 이상을 평균 내면 어떠느냐 그럼 65세 이상 노인이죠. 지금부터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는데 가처분 소득이라면은 이 시장 소득을 얻은 것 중에서 세금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 빠져나간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이 처분이 가능한 소득에는 이전 소득도 들어옵니다. 이전 소득에는 역시 국가에서 주는 것과 개인이 주는 것과 자녀라든가 이런 게 주는 용돈,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전 소득은 포함됐는데도 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소득은 그 상대 빈곤율은 얼마나 되느냐? 무려 72.1%입니다. 이거 너무 가난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소득이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넘은 노인 가구들은, 노인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재산이 우리나라 한 75% 안팎이 부동산인데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끊기고 대개 소득은 없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소득으로 이렇게 상대 빈곤을 나눌 때 그 상대 빈곤율이 나이 먹을수록 부쩍 올라가는데 유난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은 인구로는 여자가 조금 많은데 이 남자들이 역시 소득을 뭐랄까 창출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남녀를 통틀어서 이렇게 상대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과부는 뭐 은이 서말이다 옛말에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호라비는 살림도 못하고 자기 건강 하나 관리 제대로 못하는데 과부는 은이 서말일 정도로 혼자 있어도 살림을 잘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노인들도 여기서 노인 통계는 뭐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이렇게 1인 가구 여성 여기에서 보듯이 여자들이 대체로 가난합니다. 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소득 활동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금융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남자가 여자보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살림은 이런데 자 경제적으로 좀 부드러우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1인 가구에서도 조금 더 잘 살지만 1인 가구나 모든 걸 통틀어서 65세 이상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살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무려 남자 대 여자의 자살률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의 약 3.2배쯤 됩니다. 이 노인 자살을 말하는 겁니다. 60세 이상 남자 노인이 자살하는 비율이 인구는 여자보다도 약 15% 정도 적은데 왜냐면 여자들이 이제 장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보다 15% 안팎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남자가 이렇게 높은 걸 보면은 인구가 비슷한 인구 대비로 본다면은 아마 거의 4배 안팎 될 겁니다. 왜 이 가장 비참하게 자기를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방식도 남자들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대개 연애를 죽는다든가 자기 신체를 훼손해서 우리 유교적으로 볼 때는 신체 보존형 자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래서 곡기를 끊는다든가 음식을 안 먹는다든가 목을 맨다든가 이렇게 자기 몸을 보존하고 좀 자살 중에서는 소극적이랄까요? 신체를 보존하는 그런 스타일로 자살하는데 남자들은 뛰어내린다든가 음독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자살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살하는 방식도 여자보다 상당히 좀 과격하달까요? 비극적이랄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쪽방인 거주하는 사람, 무연고 사망자, 시신 찾아가지 않는 경우죠. 고독사 이런 것도 남성이 여성보다 몇 배가 높습니다. 이 자살률 몇 배가 높듯이 그것도 몇 배가 높습니다. 쪽방 거주자는 거의 90%를 넘을 정도로 남자가 여자들은 거의 물론 다른 요인 때문에도 여자들이 그리 가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하더라도 여자들은 빈곤하게 산다 하더라도 다른 끈앞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1인 가구를 보면은 여자들보다 좀 빈곤하지는 않지만 자산도 좀 가지고 있지만 행복은 경제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가부장적인 옛 그 꼰대 정신을 내려놓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렇게 그 뭔가 원활한 관계를 주고받을 때 그때 행복한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보다 다른 사람의 맘, 여기서 다른 사람 하면 자녀와 형제도 그러는 겁니다. 일단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을 주로 얘기한다면은 그 마음을 못 버는 거예요.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과를 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형제와 그 갈등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걸 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노인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형인데, 그러면서 마음을 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좀 벌었는가 모르지만은 그 돈 쥐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갈등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1인 가구로. 그래서 나가서 혼자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연락이 다 끊기면은 뭐 배달하던 사람, 신문이라든가 그 고지서라든가 이런 게 그 앞에 쌓이면 이상하다 해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면 그 관리실에서 그런 비극적인 현장을 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가부장적인 그런 것을 누리고 자기의 뭐랄까요, 그 변화랄까요, 혁신이랄까요, 그것을 꾀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세태에 좀 그 호응이랄까요, 대응이랄까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가 와서 빌어야지. 아니,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지. 어른이 빌어야지. 어떻게 어릴 때 그 탄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신의를 저버리고 그런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오히려 그 뭐랄까요, 사과를 하길,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쪽방거주자 그렇게 많고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나 자기 삶을 스스로 마치는 이런 자살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중요하죠. 지위 중요하죠. 가부장권, 권위 역시 그거 누가 경시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뭐랄까요, 옹호하는, 돌아보는, 그렇게 돌아봐서 내가 돈 버느라고 이 부인의 또는 자녀의, 형제의 마음을 벌기는커녕 형제의 마음을 못 샀구나, 미운 마음을 샀구나. 그렇다면 사과도 해야 되죠. 남과도 뭐 이 형제와 자녀와 그럴 정도면은 얽히고 또 얽히죠. 그럼 죽어도 사과는 안 하려고 하고, 죽기보다도 사과를 꺼린다면 그거 못 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풀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요, 뒤에도, 떠난 뒤에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족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상을 남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참 이 땅에 태어나서 못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가 참 많은데 혼자 사는 남자와 여자, 제 집만 해도 우리 어머니 혼자 살고 장인장모는 이제 아직 80대 90대인데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시절에 역시 혼자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꼭 돈이 행복한 자기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자녀나 형제와의 관계를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해주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을수록 오히려 마음을 얻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